안녕하세요. 다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시황을 좀 먼저 보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 흐름을 타서 오늘 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중간에 우리 증시는 한번 흔들리는 흐름들이 보였다가 장막판에 좀 이제 말아올리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장막판에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그냥 강 보합 정도의 그냥 눈치 보기 장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이제 테마에 대한 이제 흐름이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섹터에서 자동차 관련된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미래차 관련된 쪽에 흐름들이 붙고 있고, 또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테마가 좀 순환매 흐름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2차전지라든가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장비 섹터가 뭔가 다시 좀 추세를 만들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후발주들이 슬슬 하나둘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마이크론 113% 수익 인증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해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2020년 9월 14일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지분 가치에 대한 이해. 자, 우리가 이제 지분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육대장님하고 다른 회원분들이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100% 넘어가는 구간 오면 아직 100% 구간에 도달이 못한 그런 회원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다가 이제 뭐 100% 이제 넘어가는 구간 오면 분할매도 포지션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업사이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6대장님 보면 4,200원에 이제 평균 단가가 잡혔고, 매도 단가가 9,060원에 113%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수익 감사드리고 절반 매도 후 보유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태평성대님, 신나님, 그리고 피오너님, 평생투자님, 알찬나님, 진스님, 신나는 바투님 모두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인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은 9월 8일, 10일, 11일 요렇게 인증이 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보이네요. 자, 기업 가치에 대한 시야를 넓혀라. 자, 하나 머트리얼즈의 모회사가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에요. 이쪽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나 머트리얼즈는 뭐라고 해야 될까? 메모리, 소재, 뭐 아무튼간 이제 머트리얼즈가 메모리 쪽인가? 잠깐만요.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체크하고 있는 종목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부했던 부분들도 다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뭐 소재, 이제 반도체 소재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자, 하나 머트리얼즈는 이제 요 구간 10월달부터 18년 10월달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추천을 드렸었고요. 여기에서 자 100% 분할매도 보신 분들도 계셨고,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추천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적정 가치가 원래 한 51,000원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업사이드가 나와서 한 6만원 정도 지금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플러스 알파도 줘야 되는 그런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이 들어왔다.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다시 이제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아직 상승 여력도 이제 10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볼 자리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신규 편입 자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했을 때 이제 포지션들 드렸었고요. 이제 추천 드렸었고, 지금 보면 지금도 이제 또 마지막으로 거의 한 마지막 포지션 정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살 자리가 있을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상승 여력을 한 요 정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 머티리얼즈의 지분을, 자, 하나 마이크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회사예요. 모회사인데, 하나 머티리얼즈 말고, 이제 다른 사업 구조를, 이제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지금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자, 본업 가치를 놓고 보면, 이게 한 14,000원 정도 보여져요. 적정 가치가 한 14,000원 정도 보여지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자회사 지분 가치를 얼마를 줘야 하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하나 머티리얼즈의 지분 가치만 체크를 해서 여기에서, 자, 플러스 알파를 적용을 하게 되면, 대충 뭐 한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보수적인 적정 가치를 산출을 하면 한 14,000원 정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을 때는 이제 4,000원, 5,000원대 추천을 드렸었고요. 2018년도부터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18년, 19년, 2020년, 마지막 여기 포지션까지 한 5,000원에서 마지막에는 한 6,000원 금방 있는데, 까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주가가 슬슬 움직이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이 섹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또 이제 파동이 한번 진행이 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조짐들이 보여져서, 관련 기업들을 좀 이제 체크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에 따라 파동의 순환 속도는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보면 과거의 네페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차 파동 대장주예요. 이제 뭐 숫자가 찍히는 부분들이 없다가 업사이드가 크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파동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자, 만원 밑에 구간대부터 거의 한 3, 4만원까지 이제 파동이 한번 진행이 됐던 그런 포지션이고, FST 같은 경우가, 자, 네페스 같은 거 움직일 때는 이제 쉬었죠. 철저하게 이제 소외받다가, 자, 두 번째 대장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이걸 이제 두 번째 파동이다. 이제 카테고리를 놓고 반도체도 뭐 소재, 장비, 무슨 뭐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각자 이제 사업 부분들이 나뉘는데, 그런 흐름들을 연계를 지어서 함께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 수급의 이동 흐름들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체크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보는데, 요런 흐름들이 이제 보여지기 할 때 섹터 전체로의 확산 흐름이 보이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후발주들이 움직일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인다. 오늘도 보니까 제주반도체가 이제 상한가 들어갔죠. 그 흐름을 보면 네페스가 패키징형, 아무튼간 1차 파동에서 움직였던 부분들은 1차, 2차, 3차 파동을 보면 1차 파동에서 움직였다가 2차 파동이 진행되기 전에 보면 2019년도 8월 8, 9, 10 11, 12 잠깐만요. 이 리스크가 있을 때 이제 한번 쉬었다가 이제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파동이 나오고 3차 파동이 바로 진행이 될 때는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 굉장히 짧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동이 지금 2차 파동의 연결 흐름이다 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차 파동이 새로 잡히면서 대장주가 바뀌는 신호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고 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야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동 흐름이 굉장히 세지려면 일단 시장이 지금처럼 강한 흐름을 유지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보면 네페스도 신고가를 뚫고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하고, FST도 만약에 추가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새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파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지금은 아직은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후발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숫자가 좀 잘 안 보이지만 미래 업황이 잡혀있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가면 좋은 포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면 이제는 팹리스 쪽에서, 그러니까 설계업체죠. 이쪽에서 뭔가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설계업체들 중에서 이제 강한 파동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요 중점적으로 해서 좀 이제 기업들을 찾아보면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이제 다시 이제 이어지는 요 파동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자, 네페스라는 종목,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 같아요. 네페스라는 종목이 38,000원 돌파하고, 이제 4만원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페스라는 종목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밸류를, 이제 1차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밸류가 매력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메워준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률하고는 그렇게 크다. 라고 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이제 밑에서 아직 이제 주가가 못 움직였던 기업들 중에 이제 업사이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숫자가 슬슬 보여지려는 기업들은, 자, 파동이 뭐 300, 500, 1000%까지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서 포트에 섞어본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파동 흐름이라든가, 요런 수급의 이동 흐름들을 어느 정도 체크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항상 보여요. 다만 이 기회라는 거는 시장 흐름이 좋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장 흐름이 좋을 때, 센티가 좋을 때, 투자자들의 투심이 좋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회를 포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숫자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센티가 안 좋고 투심이 안 좋다. 그러면 투심이 좋아졌을 때 이렇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미리 선점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가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2018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3월까지가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었다는 거예요. 자, 회원분들도 포트폴리오를 보면 요럴 때 이제 준비들을 해놨기 때문에 계좌는 꽤 뭐 마이너스 구간에 오래 있고 뭐하고 좀 힘든 구간을 지났지만 이때 준비를 해놓다 보니까 어때요? 이 기간에 사놨던 내 포트폴리오에 준비를 해놨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수익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강한 흐름에 진행이 됐을 때는 리밸런싱 포지션을 보면서도 팔고 새로 사는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서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시장이 언제까지 강할지, 이게 지금 하락 조정이 진행됐지, 그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시장이 만약에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자, 기회의 규모가 많이 축소된 거죠. 시장이 강할 때는 점점점 기회의 규모가 계속 축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500% 수익이 날 게 200%, 100%밖에 수익의 이제 폭이 이제 많이 제한이 되는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당연히 가격 부담이 생기니까, 그럼 주가는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밸류 매력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기업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돈을 계속 버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버는 부분들을 주가에 입히기 시작하면 당연히 또 시장은 좋은 흐름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변동성이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라는 거는 인간의 심리라서 이게 좋을 때 안 좋을 때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투심이 안 좋다 그러면 굉장히 기회인 경우들이 많고요. 투심이 좋다 그러면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되는 포지션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투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지만 밸류 부담이 그렇게 크게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 밸류를 보면은 한 10%, 15% 정도는 이제 한 1년, 2년 정도 기업들이 돈을 벌면 메울 수 있는 성장 정도란 말이에요. 기업 성장률이 보통 보면 10%에서 20% 사이 나오니까, 5%에서 20% 사이 나오니까, 자,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한 1년 정도 쉬어져 버리면 이 정도 버블은 그냥 메워지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버블이 20%, 30% 쌓인다. 또 50% 넘어간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 신호인 거죠. 그런 포지션들이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다. 1993년? 이때 이제 뭐, 그 IMF 직전에 그런 흐름들이 한번 있었고, 2007년도에, 2006년, 2007년, 뭐 1991년부터 93년, 자, 요런 포지션들이, 요런 버블 국면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버블이 있었던 구간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는. 딱 2번 있었어요. 이제 다시 이 버블장으로, 들어선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광분을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냉정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유지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현금 포지션을 늘려가면서, 이제, 크게 들어올 이제 하락 조정을 준비해야 될 때고, 시장 버블이 이렇게 쌓여있을 때는 지금 미국 증시가 요런 포인트에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밸류 부담이 많이 없는 구간에서 시장이 막 지지부진한다는 건 오히려 좋은 신호죠.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고. 시장이 장기간 이제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뭐하고 하게 되면, 자, 미래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서 진짜 많이 오를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 스탠스, 갖고 있는 사고의 확장, 이제 범위를 좀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분산을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 있는 LG화학, 자, LG화학,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CATL, 자, 일본에 있는 파나소닉, 자, 미국에 있는 테슬라도 이제 배터리 산업 뭐 진출을 한다고 얘기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LG화학하고 CATL하고 파나소닉, 테슬라를 다 사놓게 되면 이 중에 누군가는 승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경쟁을 하면서 같이 이기는, 같이 성장해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나, 두 개는 도태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사는 포지션이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관점은 그렇거든요. 이 중에 뭐 하나만 꼭 골라서 사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 중에 가장 성장이 크고 상승이 클 거를 골라서 담으려는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뭐 할 건 알아. 아는데, 자, 밸류 부담이 없을 때, 지금은 물론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거는 밸류 부담이 많이 생긴 구간이니까 지금 이건 뭐 사기가 어려운 구간이겠죠. 테슬라도 근데 리스크가 있을 때 과거에 막 공매도 때문에 막 죽겠다 하면서 앨런 머스크 맨날 소셜미디어에서 발작하고, 뭐 400불인가에서 이제 지금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 400불인가에서 200불로 폭락하고 뭐 했던 구간에 만약에 포지션을 취했다 그러면, 자, 리스크를 감안하고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1000% 올라갔으니까요. 10배 올라갔으니까. 자, CAT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제 뭐 리스크 요인 보이고 하면, 자, LG화학이고 파나소닉이고 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중일인데, 자, 배터리 사업은 이제 한중일인데, 한국, 중국, 일본 기업을 다 사면 안 되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에 테슬라는 내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세 개를 사야 되겠죠, 나머지. 자, CATL도 안 좋다. 회사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LG화학과 파나소닉을 사야 되겠죠. 근데 네 개가 전부 다 좋아 보인다 그러면 네 개를 다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가면 안정성을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기대 수익률이 많많이 줄어드는 포지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의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화웨이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득볼 거라는 것들을 보면 그 반도체 쪽은 조금 노이즈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요. 자, 그런데 이제 5G라든가 무슨 모바일 쪽에서는 굉장히 흥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재 요인들이 많이 보인다. 이제 지금부터 화웨이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웨이는 제품을 생산할 때 굉장히 애로를 많이 먹으니까, 애로 사항이 많이 생길 테니까 이 화웨이가 점유하고 있는 모바일 점유율은 이제 다른 기업들이 당연히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경쟁업체들이. 그런데 이제 화웨이에다가 수출을 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화웨이의 비중이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의 11% 정도 비중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로 이제 수혜를 보는 모바일 기업이 있고 5G 뭐 이게 있고, 자, 이게 뭐 악재가 되는,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뭐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악재가 반도체고 반도체 쪽이야. 이 이슈를 악재로 받아서 빠져요. 근데 이제 이게 호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뭐 모바일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그럼 모바일 쪽은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업황이 회복되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바일도 사. 야, 반도체는 그럼 이거 악재 있으니까 사지 마.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화웨이를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떻게 갑자기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요 부분이 당연히 해소된다 그러면 어때요? 자, 그동안 이제 악재 요인이 해소됐다 그러면 당연히 퍼포먼스로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요.
또 반도체라는 산업을 보면 화웨이 비중이 우리나라 뭐 업체가 뭐 11%니 몇 프로니 한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인 파이는 계속 커져나가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4차 산업 때문에. 그러면 이 화웨이라는 이슈로 만약에 이쪽 업황이 조금 흔들리거나 뭐 안 좋은 스탠스가 잡힌다 그러면 어때요?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장기적으로.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될 범위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예측하고 대응해서 뭐 맞춰서 빠질 때마다 피하고 올라갈 때마다 내가 뭐 잡아내고 이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그럼 그냥 골고루 사놓고 모바일도 사놓고 반도체 쪽도 사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좀 반도체 쪽 더 사고 모바일 쪽에는 호재 요인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모바일 쪽은 좀 덜어놓고 항상 시장 스탠스와 반대 포지션들을 취해가면서 골고루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수익 나오는 것들 좀 챙겨서 또 사고 싶은 새로운 자산이 보이면 또 담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없고 좀 시장에 노이즈 요인이 보이면 또 현금으로 조금 놔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투자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자산의 규모는 점점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분산이 되지 않고 만약에 이거 화웨이에다가 만약에 직납을 하는데 거기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기업에 내가 몰빵이 돼 있으면 이런 악재가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런 악재가 나오면 더 사야 되는데 여기 몰빵이 돼 있으면 이거 빠져 있으면 뭐 더 살 돈도 없고 하니까 무조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노이즈라는 거죠. 투자를 할 때 항상 보면 자산을 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나는 가진 돈이 작아서 한 방에 돈을 벌어야 이게 의미가 있지 작은 수익을 조금씩 살아가는 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내가 시간이 걸리는 거를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 외면하는 경우는 그래요. 그런데 아예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주변을 보니까 분산해갖고 언제 돈 버냐 그러고 딱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맞는 것 같고 회원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막 종목 수를 뭐 100개 갖고 있고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막 300개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종목 수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죠? 뭐가 피곤해요? 이제 수익을 주는 종목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자주 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근데 이제 이제 재미는 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종목 수를 50개로 압축을 해놨더니 막 300개 갖고 있는 사람은 수익 100% 이상 수익 100%, 300%, 500% 막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이 3개, 5개 나오는데 나는 1개 나와. 2개 나와.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은 왠지 수익을 많이 챙겨가는 것 같고 나는 덜 챙겨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소외감이 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자,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정답이다. 라는 건 없어요. 뭐냐면 자기 성향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 보이는 기업이 있으면 그걸 내가 다 사고 싶다. 그럼 종목수를 당연히 늘리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 중에 추려서 내가 무언가 좀 확실한 근거가 잡히는 기업들만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종목수를 압축을 하면 되겠죠. 뭔가 좀 더 포지션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들어가는 거고 종목수를 많이 운영하고 하는 분들은 이런저런 별로 고민할 게 없죠. 사실 그냥 막 사면 돼요. 그냥 막 사놓다 보면 그 중에 수익 나는 거 막 생기고 하면 덜어놓고 하면 되니까 그런 장단점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종목수를 압축해 놓게 되면 이제 한두 종목이 이제 수익을 크게 주고 뭐하고 하면 계좌에도 그만큼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자, 선택에서 조금 내가 뭔가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효율을 조금 더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만큼 이제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예상과 반대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당연히 그만큼 손실도 커질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내가 심리적인 이제 멘탈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분들만 이제 종목 압축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파동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변화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순환이 계속 돼요. 자,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에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순환매라는 거는, 자, 가격 매력이 생기는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기준으로,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이건 밸류가 부담이 생기니까, 지금 밸류 부담이 없는 게 뭐야? 라는 게 찾아서 돈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밸류 부담이 생기게 되면, 야, 밸류 부담이 없는 종목은 뭐야? 이 관련 산업 중에서. 그리고 지금 성장 계속 하게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뭐야?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면서 돈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환매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이슈가 붙어 있으니까 관련 이슈 있는 것 중에 이슈가 붙었는데 못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뭐 주가 올라가고 그런 것도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다만 그건 그런 테마성 흐름으로 접근하게 되면 장기 포지션을 다 놓치니까 테마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테마주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계속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장기 포지션을 놓쳐요. 우리가 막 지금 P&T 보니까 리딩이다 보니까 한 400% 나 있는데 한 2년 정도 끌고 갔단 말이에요. 2년 뭐 그 정도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테마주들 따라다니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순환매라는 게 꼭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땅 투자나 부동산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전라도가 이제 충청도가 있으면 세종시가 움직이잖아요. 세종시 주변에 있는 데들도 다 움직여요. 처음에 이제 세종시 쪽이 부각을 받으면 진짜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이 주변 땅을 다 사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종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땅값이 많이 오르고 뭐하고 하면 주변에서 이제 팔라는 전화도 많이 오고 하니까 팔아.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데 내가 1억에 살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1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제 서울에다 땅을 사고 뭐하고 하는 거는 이제 부담스럽고 뭐하고 하니까 세종시 근처에 있는 다른 충청도들 중에 다른 지역 중에 근처에 있는 지역에 이제 땅값이 안 오르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니까 돈이 순환을 해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라는 게 한 군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경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주식 같은 경우도 이런 순환매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파동 흐름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자, 1차 파동에 네페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FST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면 네페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자, FST는 밸류 매력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에 대한 밸류 매력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 때는 주가가 많이 못 움직이는 거고. 그럼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만원에서 자, 5만원으로 가치가 상향이 됐는데 이게 예를 들어 4만원에 가 있어. 근데 네페스는 지금 1만원에서 가치가 5만원에 있는데 지금 1만원에 그대로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금의 이동에 따라서 자, 파동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나가는 거는 기준이 될 게 뭐냐면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가치라는 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있으면 현재 가치는 이제 자산 가치라고 볼 수 있고 미래 가치를 이제 성장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그러니까 네페스라는 거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자, 시스템 반도체라는 업황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야, 이 업황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겠다. 그러면 네페스라는 기업이 왜 올랐는지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다 납품을 시작했다라든가. 그러면 네페스랑 같이 거론되었던 기업들 또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쪽 공정이 만약에 시작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 다음 순번은 뭘까? 라는 부분들을 이제 사고를 계속 확장시키면서 창의력을 더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FST가 많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못 올라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못 올라가 있는데 밸류 매력은 있어. 그런데 쉬어가고 있고 사업 구조가 비슷해. 그런 기업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되면 처음에 1차 파동은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숫자가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는 거의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1차 파동이라는 게 어디선가 이제 어떤 산업군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2차, 3차 연쇄 파동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파동이라든가 3차 파동은 잡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데 포인트를 두란 말이에요. 무언가 어떤 섹터들이 딱 움직이면 그 다음 움직임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 구간에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면 내가 사놨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당연히 빠져야죠. 시장 전체가 빠지니까.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고 시장에 조정이 없으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2차 파동이 나왔을 때 FST가 강하게 뻗어나간 다음에 이게 몇 월이야? 지금 9월이니까 8, 7, 6. 6월 달에 강하게 뻗어나간 다음에 자, 6월 달에 이제 잠자고 있었어요. 3, 4, 5, 6. 자, 6월 달에 조정이 들어올 때 같이 조정이 들어왔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조정이 약해지고 이제 시장에 좀 강세 흐름으로 들어가니까 강한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퍼포먼스를 내준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 말고는 퍼포먼스 내줄 때 FST는 왜 많이 못 올라갈까요? 그동안 밸류를 이제 많이 뭐라 그래야 돼, 업사이드 부분은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얼마인가를 체크하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다시 어느 정도 보인다 그러면 100%다 200%다 그러면 그만큼 더 가는 거예요. 기업 가치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하나마이크론 말고 또 이제 못 움직이는 기업들은 뭘까? 그걸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동이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속 확장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산업이. 장기적인 이제 업황이 이어질 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장기적인 업황은. 그럼 이 파동이라는 거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확산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계속 이제 비중을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느 정도 할당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가면서 기업들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게 되면 수익은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순환매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주가가 못 오른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 가치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여기에 기준을 둬야 그 다음 대장주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회원분들 보세요. 제가 무슨 어떤 기술이 있어서 다음에 세게 움직이고 막 요럴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네. 숫자로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슈라는 게 이제 담보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얘네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다음 파동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의 범위에 들어오는 거죠. 가치라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가능한 거지, 시장 변동성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가치에 둬라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이제 조금씩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요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지분 가치에 대한 이해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오늘 못했는데, 이것도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할게요.